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합의만 성립되면 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한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합의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문제를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무리한 합의 시도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자 2021년부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처벌 요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거나 거절했다고 해서 압박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합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야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는 연락을 꺼리고 심지어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감형을 위해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요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줘야 하나 고민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 클 것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형사공탁제도입니다.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고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없이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의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합리적 범위인지 판단하고 공탁이 필요한 상황인지 또는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지까지 정확히 조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이 제한된 사건이라면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으면 연락처를 통해 정식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반영되는 진지한 반성은 단순히 돈을 건네는 행위가 아니라 가해자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억지로 합의를 밀어붙이는 태도는 오히려 반성을 훼손하고 사건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감형을 받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전문가에게 정확히 진단받는 것입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조급함 대신 구조를 읽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